아빠의 감정 표현.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기분 좋아지는 것은 10가지 이상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반대로 싫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어도 금방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도파민은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잘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비가 잘 되는 경우를 보면 우리는 비교와 비판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좋은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적는 것이 어렵다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본 경험이 부족하거나 억눌려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안 쓰던 근육을 쓰면 다음날 몸이 아파지는 경험들을 종종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표현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색하고 힘겹게 느낄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셔야 된다고 강하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나의 감정에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나의 감정에 하나하나 이름표를 달아줘 보십시오. 더 솔직하게 말이죠.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겪은 문제들을 해결한 성공 경험이 자신감을 북돋아줍니다. 그리고 그 현상과 상황에 처리하는 방법에 확신이 생깁니다. 만약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상황을 극복하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아빠의 감정 표현 역시 많은 시도에서 완성되고 아빠를 건강하게 도울 것입니다. 아빠의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로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회복 탄력성에는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그냥 형성되는 것이 아닌 경험, 즉 내가 살아온 방식에 따른 성공 경험이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들은 경험의 축적과 성공 경험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아빠의 주변 상황에서 얻은 성공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서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기분 좋은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분 좋을 순 없습니다. 아빠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냥 의무와 책무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기분 좋은 아빠가 되어서 가족을 맞이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빠의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려면 말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최근 나온 책 중에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심리발달학자 고든의 아이가 떠오르더군요. 누구의 탓을 하지 않고 상황을 올바르게 표현해서 서로가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화를 하는데 아이가 크게 떠들고 있어요. 자녀에게 그냥 조용히 해. 시끄럽잖아. 라고 혼내는 것이 아닌 작게 이야기해줄래? 너 목소리가 커서 전화통화하기가 어려워. 좀 작게 말해줘. 별 차이는 없지만 서로가 자기가 하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행동하고 감정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자녀와 감정적인 갈등을 할 이유도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내의 요구가 있을 때가 더 빈번할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몰두해 있다면 아내가 요구할 때 나도 모르게 어라도 대꾸해 줄 겁니다. 잠시 후 아내가 다가와 이거 해준다며 라고 짜증 섞인 어조를 보인다고 합시다. 난 한다고 안 한다고 한 것이 아닌 그냥 반응해 준 건데 말이죠. 대화에는 의외로 이중적인 결과가 많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에 2가지 이상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부에게는 말투에서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긍정도 아닌 부정도 아닌 반응만 보인 것. 이것이 대화를 부르거나 얻어 걸려서 좋은 분위기로 만들 수도 있지만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해야겠죠. 사실 아빠들은 목적성이 강해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잘 파악하고 빠른 처리 속도를 발휘해야 가정의 화목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아빠도 실패할 수 있죠. 아빠들이 자녀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면 실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죠. 성공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아빠의 위신이 선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아빠의 단면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금방 성장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아개념이 형성됩니다. 자아개념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체계라고 간단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체계는 자기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결정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자녀는 어느 순간에는 아빠의 실패를 보기도 전에 무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단정 짓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단정 지을 수도 있어요. 실패를 무조건 보여주라는 것이 아닌, 그냥 실패가 아닌 아빠의 노력과 아빠의 시도, 아빠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시켜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모습이 자녀의 자아 개념에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아 개념은 주관적이라서 자신의 경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의 효과를 보면 사회성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냥 발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아빠의 표현은 그냥 투정이 아닌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자녀와 아빠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도와줄 겁니다. 아빠의 아빠도.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에게 도움을 잘 청하시나요? 혹시 오늘 통화해 보셨나요? 어려울 때 잘 연락하시나요? 아마 어려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사회적 학습의 결과인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회적 학습은 살아오면서 배운 경험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사회적 학습은 부모의 자존감에서 나타납니다. 부모의 살아온 방식이 자녀에게 전이되고 상처를 줬을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결정과 선택은 부모에게 배운 경험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금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절로 배운 것이 아닌 노출 환경에서 배운 것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주소를 보면 아버지를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극단적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어려움에는 머뭇거리지 않고 전화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일상적 대화는 빈번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여러분들의 미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기회복 탄력성을 키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